기후변화 교육에 교육이 좀 활성화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보통 이제 기후변화 교육이 크게 기후변화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의 큰 분야라고 할까요? 분야가 학교 파트와 학교를 제외한 이제 사회 교육 파트로 구분하는데, 기후변화 교육도 그렇게 좀 두 개로 구분한다면 보통 그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설명하니까, 학교 안에서의 이제 기후변화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사회 문제라든지 국제 이슈들이 학교 교육 안에 많이 포함이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나 교육 과정을 분석해 보면 이미 기후변화 관련된 내용이 학교 교육 안에 많이 포함된 걸로 내용들이 도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 안에 내용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문제는 학교 교육에서는 이게 정책적으로 성공하려면 그 교육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겠죠. 선생님들이 기후변화 교육의 그 컨텐츠를 기후변화 교육이라는 그 맥락에 맞게 잘 소화해서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선생님의 기본적인 베이스, 또 예전에 배웠던 그런 사범대나 교육대학교의 그런 교육 과정, 이런 것들에 기후변화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주 컨텐츠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다소 과학적으로 그냥 다뤄지거나 사회적인 하나의 사례로 그냥 다뤄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제 생각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좀 전문성을 높이는 그런 연수들, 혹은 재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회교육 영역으로 이제 나오면 제가 이제 있는 수원 같은 경우야 그래도 여건이 좋아서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이라는 그런 체험 시설도 갖고 있고, 또 이제 시 차원에서도 이런저런 외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엔 그렇지만 전국에 있는 여러 시군, 광역시, 도 이런 데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기후변화 교육을 받게 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는, 그런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31개 시군이 있다면 그게 교육이 좀 충분히 잘 되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우선 잘 구분해서, 사회 영역에서는요, 그렇지 못한 곳에 좀 더 집중해서 교육 컨텐츠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강사단을 파견한다든지, 혹은 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만들어진다든지,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편차가 좀 커서 그걸 좀 줄이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교육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 대상이 성인이거든요. 올해는 좀 마을로 이걸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교육을 받았던 에너지 프로슈머 분들이 마을에 있는 성인 대상의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이 프로슈머 분들도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막 밀어붙였는데, 네.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못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사실 기후 위기 상황이라고 저희는 자꾸만 느껴지니까, 저희도 네. 모르게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좀 그게 아니고 네, 이런 배타적으로, 게 그죠. 쉽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사실 교육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교육하는 자와 교육받는 자가 우리 기후 변화에 대한 것을 공동의 주제로 교육하고 교육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의 밑바탕이 좀 있고, 이제 거부 반응이 일었을 때 대처나 이런 거를 성인들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는 고쳐 써도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사실 성인 교육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성인에게 교육을 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성인들 뭐 대부분 다 성인이니까 교육자도 성인이고 대상도 성인이라면 이제 뻔히 알잖아요, 일상을. 그래서 뭐 아이를 키우고 있건 직장 생활을 하건 뭐 그 동성이건 이성이건 간에 그 기본적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이렇게 뭘 하면 되고 이거 하면 좋고 그렇게 하면은 나쁜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뭐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되게 있어요. 싸우자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죠. 근데 교육도 약간 그렇게 맥락으로 흘러가면은 굉장히 좋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성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앞서 초, 중, 고 그 단계에서 올라갈 때 고등학교 수준까지 올라가면 시민으로서 의사결정하고 판단하게 하는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건 성인 교육에서는요. 만약에 강사가 이렇게 시민들이 와 있다면 시민들이랑 우선 기후변화 행동이나 뭐 기후변화 관련된 이런저런 이슈들에 대해서 같이 지금 어떤 생각을 당신이 갖고 있고 난 사실은 안 믿어 일 수도 있고 믿지만 내가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일 수도 있고 나는 조금은 그래도 텀블러라도 쓰고 있어 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맥락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우선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혀 동질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은 100% 동질 집단이 아니거든요. 어릴수록 동질 집단이에요. 아이들은 경험이 비슷하니까. 성인으로 가면 갈수록 직장 뭐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경험도 다르고 굉장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 서로 좀 알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맥락이구나. 그러면서 그래 기후변화라는 게 이런 내용인데 이런 데 안에서 혹시 실천하거나 하고 있으신 분이 있으면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강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그냥 옆에 있는 나랑 같이 온 동료인 그냥 옆집 아주머니가 나는 뭐 큰 생각은 아니었는데 언젠가 보니까 뭐 장바구니 나눠주고 또 비닐봉지도 못 쓰게 하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들고 다녀요 라고 말하는 강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들 공감하잖아요. 맞아 그거 불편하지만 요새 또 주지도 않고 맞아 그러면서 그게 이런 일종의 이런 행동의 일환이라고 아까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그렇게 성인들의 삶은 굉장히 다각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안에 정답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정답을 강사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고 이야기도 해보게 하고 죽어도 못한다 나는 전혀 그런 거에 관심 없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지를 들어보고 그러면은 이분은 이런 것 같은데 선생님 보시기에 어떻게 이런 분에게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냐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도 한번 해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보면 뭐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전문가들이 나오지만 패널들이랑 막 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교육자의 역량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교수자가 사실은 거의 하는 게 없지만 교수자가 뭘 직접 전달하는 건 없지만 그 구조 안에서는 근데 교육자가 제일 편한 건 모든 게 만들어져 있는 정보를 그냥 전달하는 게 제일 편해요. 뭐라고 하든 말든 뭐 자든 뭐 관심 있든 없든 가장 어려운 건 열어놓는 거예요. 자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뭘 얘기할 줄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근데 그거를 내가 기후변화적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끌어내고 방향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으면 잡아오고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고급 강사죠. 그래서 아까 이제 프로시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뭐 교육 전문가가 되실 것까지는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시민을 만나는 구조라면 짧게라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교육에 대한 소양을 최소한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 코스 안에서는 다 못 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돌아가셔서라도 기후변화 관련해서 찾아보는 것처럼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관심 갖는 것처럼 교육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평소에 가지세요. 이런 정도의 좀 자극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제공을 해주고 뭐 그리고 강사로서 사실은 역량이 성인이나 중고등학생을 만나기가 역부족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만나게 하면 안 돼요. 교육의 역효과가 너무 크기 그건 서로에게 안 좋아요. 강사도 자존감이 되게 낮아지고 우리가 중고등학생들 잘못 만나고 오면 강사들이 거의 나 이거 못하겠다고 막 이래요. 왜 그러면 애들이 되게 소극적이거나 거의 반응이 없는 뭐 나는 막 뭐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준비한 걸 말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런 경우 몇 번 반복되면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또 저 교육 저런 거 또 하고 있네. 뭐 환경교육이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을 계속 강화하게 되고 강사 입장에서도
자존감과 내가 이거 뭐하러 이걸 지금 이러고 있지 이 시간에 그게 몇 번 반복되면 되게 서로 좋지 않죠. 그래서 강사 수준을 잘 등급화하셔가지고 기본적인 내용과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 정도까지가 한계이신 분들은 가능한 어린 친구들을 만나게 하고 조금은 전문성도 있고 경험도 많고 교육적인 맥락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들을 만나게 하는 구조가 좋습니다. 네, 좀 네.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태들을 좀 직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제 서로 좀 말을 나누는 속에 이 사람의 생각이 제가 보기에 맞는 거예요. 교육자가. 그리고 저 사람의 생각은 틀려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얘기를 같이 이렇게 하는 교육자 또는 교수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좀 좋은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강의자나 교수자의 좀 교육 철학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이 공간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내가 옳다고 믿는 걸 전달해야 하는 게 교육이냐라고 믿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 좀 약해서 그래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그냥 서로 이야기하면 뭐 성인이고 사실은 뭐 이 공간을 벗어나면 내가 이분들을 자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율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그냥 충분히 나누면서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만 안 가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치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문제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 교육 대상자가 뭐 연세들도 좀 지긋이 있고 그죠? 막 삶의 경험도 막 되게 풍부해요. 그리고 환경과 관련해서 관심도 좀 있어. 평소에 그냥 환경이 깨끗한 게 좋아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경험도 많아요. 그런 데에서는 가급적 많이 그냥 서로들 얘기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게 더 좋겠죠. 네, 누군가가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게 어떤 분이 그게 내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오히려 막 전체적으로 이게 옳고 내가 뭐 해봤더니 나 살아봤더니 이런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면 오히려 그게 옳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자제시키고 다른 분들이 충분하게 말을 할 수 있게끔 격려해 드리는 게 맞는 거고요. 반대로 막 그런 걸 막 의도했는데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 병 걸려서 그런지 애들이 말도 안 하고 막 그냥 가만히 막 있어. 어떻게도 안 돼. 그럴 때는 오히려 교사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상황과 컨텐츠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되게 어렵죠. 그걸 네. 판단하는 게 네. 그 강사로서.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로 갈수록 강사의 질이 되게 높아야 돼요. 네. 네,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말씀 중에 불필요한 위기 의식을 심어주지 말라는 말씀이 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 공감이 갔는데 혹시 우리나라가 아닌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교육이 잘 되고 있는 나라나 혹시 그에 관한 좋은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이 긍정적으로 잘 되고 있는 나라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나라라고 치면 역시 식상한데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이 뭐 기후변화 교육이라고 통칭할 수는 없지만 거기는 통합적인 환경 교육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국영수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니까 시간적으로나 혹은 아이들의 진지함으로나 나중에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걸로나 그게 환경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그걸 어떻게 하면 내 삶 안에서 그걸 이렇게 해석하고 또 나도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교육 안에서 정규 과정 내내 그걸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독일이 뭐 이렇게 여러모로 선진국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생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싶을 만한 그런 정책들을 펴 나갈 수 있는 건 그 기본적인 기초교육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여기서 기후변화 교육은 우리나라는 국영수 교육하고 학원도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할 거 다 한 다음에 시간 남으면 할까 말까 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정말 메인 사람이 자연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테마를 갖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테마를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그 교육을 하거든요. 독일은. 그래서 뭐 전반적인 그런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독일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교육을 갖고 있고, 얼마 전에 그 우리 차이나는 클래스인가요? 거기에서 김나리 교수인가? 김나리 교수 뭐더라 성함이, 무슨 독일 교육학자세요. 그 교육학자신데 그분이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한참 얘기하고, 교육학자니까 이제 어느 나라 어느 교육이 좋냐라고 했을 때 독일 교육을 한참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신 다음에 왜 그러면 독일 교육이 좋냐라고 말했을 때 그 교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대답하세요. 독일은 환경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지속적으로 계속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낸다. 교육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교육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점점 더 환경에 영향을 더 크게 주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럼 교육이 잘 되면 다 같이 더 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구조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중점으로 하고 있는 환경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례로 보면 독일 교육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 이니셜인데요. 제가 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CHO가 조예요. 이니셜 CHO. 그래서 만들었어요. C는 카본 프리가 이제 그 탄소가 없는, 그죠? 휴먼 인간이고요. 조직이죠. 오가니제이션. 그래서 탄소 없는 인간을 조직해 나가는 게, 그래서 제가 성이 조씨인가 봐요. 그래서 근데 다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내면 다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만들었고, 혹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많지 않고 또 동영상을 또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저희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 관심 있는 분, 혹은 저 개인적인 어떤 교육 활동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연락 주셔도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교육에서 이제 청소년들 교육할 때 어쨌든 그냥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이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기후변화 교육 강사분들이 어쨌든 교구 수업도 하고 계시고 이제 기후변화 관련된 전문 지식을 이렇게 알려주시긴 하지만 아직도 좀 이렇게 학생들 참여 유도하긴 하는데 아직 좀 알려주는 데만 좀 이렇게 그 단계에만 좀 머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참여 유도를 하려면 이제 토론 방식의 그런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는데, 네. 훨씬 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방식이 좀 더 필요할까? 네, 역시나 뭐 정답이 있는 질문 같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 뭐 수업이든 뭐 여러 개 된다면 프로젝트 수업이든 혹은 뭐 사회 뭐 문제 해결형 수업이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우선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예를 들면 토론 수업이라고 치면 토론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강사님이 그걸 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게 프로젝트 수업이든 토론 수업이든 뭐든 간에 일방향적인 교육보다는 더 좋을 텐데, 그거를 잘하려면 그 강사 그룹이 토론 수업을 한다고 하면 이 기후변화 주제에 대해서 진짜 토론을 상시로 길게 해보셔야 돼요. 우선 당사자들이 뭐 애들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아까처럼 뭐 질문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들, 여기서 어느 정도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받아봤거나, 제가 예를 들면 저라고 치면 고민해봤거나 생각해봤으면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 자리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이 과정이 그냥 강의만 하고 끝나고 녹화 끝나고 가는 게 편하지, 질의응답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토론이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고 그 토론을 잘 이끌어가려면 그 강사가 그 주제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토론도 실제로 해보고, 동료 강사들하고 막 그 수업을 해야 되는 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면 그 강사들이랑 계속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뭔데? 왜 이 주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왜 탈퇴했어? 그럼 우리나라는 유지해야 돼? 왜 37%인데? 왜 25.6%가 이게 유지될 수 있을 거야? 지금이라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코로나가 이 난리인데 기후변화 따질 때야? 등등. 그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하기 전에 우리들이 토론자 안에서 충분히 먼저 하고, 그랬을 때 어떤 논리로
어떤 본인의 어떤 신념으로 이거를 대답하거나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되면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최소한의 조건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어려워요. 그러면 아이들은 또 다르니까. 청소년들은 그 친구들이 사용하는 언어부터 걔네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다른 또 시행착오로 거치게 되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고 네, 학습이 되고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전 준비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토론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토론은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 방식이에요. 정말 그거는 거의 교수자가 거의 그 분야의 정말 최고 수준의 전문가여야 가능해. 그러면서도 최고 수준의 교육적인 스킬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네, 막 김재동 뭐 이 정도 돼야 뭐 설민석 뭐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자유롭게 그 분야의 전문성과 토론 그 이야기 주고받는 걸 갖고 이끌어가는 거지 만만치가 않아요. 아주 짜여진 틀을 갖고 있는 토론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토론은 쉽진 않지만 그래도 뭐 해볼 수는 있고 질의응답, 자유로운 질의응답 이 정도로 한다면 가능할 것 같고 시간이 좀 있다면 요즘에는 오히려 탐구학습 같이 프로젝트 수행하는 거 그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변화나 혹은 조금 폭넓게 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주제를 선정하게 하고 그 주제를 뭐 모듬이나 개인이 해결해가는 그 과정에서 교수자가 지원해주고 뭔가 이렇게 보완해줄 게 있으면 보완해주고 커멘트해주고 이런 과정으로 얘가 어떤 일정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 그래서 그 결과가 뭐 아무리 사소하든 아니면 뭐 실패하든 지간에 그 과정이 그 고민의 과정과 열심히 탐구했었던 그 과정이 실질적으로 그 친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좋죠. 이거는 몇 번만 해보면 사실은 가능한 그런 구조이고 교수자도 같이 성장하기 되게 좋아요. 그걸 교수자도 참가하게 되면 뭐 이렇게 이 친구가 어떤 주제를 선정하면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선정했으니까 도와주려면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 주고받고 이러면서 같이 성장해 가게 되게 좋죠. 그래서 프로젝트형 그런 교육이 장기 교육이 가능하다면 몇 차례 이렇게 만나는 게 가능하다면 그 교육이 저는 중고등학교 성인한테는 굉장히 성인한테도 되게 좋습니다. 성인한테 되게 좋아요. 긴 시간 동안 저희 신기후체제 그리고 기후변화 교육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